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 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갤럭시 폴드의 최대 수혜주라고 얘기가 많이 나왔던 원이큐브라는 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 종목 진단 요 커뮤니티 가면 있다고 했죠. 제 채널에 홈 동영상 재생목 커뮤니티 가면은 여기다가 종목 진단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내려가면은 HB 테크놀로지까지는 해드렸죠. 자, 그래서 요거를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자, 무건수행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종목 진단 문의드립니다. 그래서 원익큐브 3,444원 10% 가지고 있는데 작년부터 갖고 있는데 손실이 심하네요. 은나노 와이어 기술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가지고 있을 만한가요? 뭐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종목 진단 추가로 요청하실 분들 있다거나 하면은 요 제 채널 로르쌤 TV 찍으면은 채널로 오죠. 홈에서 홈 동영상 재생 목록, 홈 동영상 재생 목록, 그다음에 여기 커뮤니티 있어요. 요거 클릭하시면은 게시물이 있으니까 양식에 맞게 댓글 달아주세요. 양식에 맞게. 예, 이게 중요합니다. 양식에 맞게 달아주시는 거. 자, 그래서 뭐 3,444원이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한 1,000원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손실이 매우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지금 지금 원익큐브 같은 경우는 종목이 뭐 화학 소재 쪽으로 은나노바이오 기술도 이쪽 관련됐다고 볼 수 있고요. 소재 쪽으로 돼 있고 그리고 건자재 쪽 요 두 가지가 이제 뭐 주사업 분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학 소재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은나노와이어랑 말씀하신 은나노와이어 이쪽이 지금 집중을 받고 있는 거고 다운스트림 쪽까지 뭐 얘기가 나오고는 있다. 근데 집중은 이쪽으로 받고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은나노와이어가 뭔지는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를 알려면은 여러분이 잠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네, 잠깐 집중. 기존에 터치 패널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러분들 스마트폰 쓰잖아요. 네, 터치 패널이 있으면은 요게 한 겹이 아니라 여러 겹이 이렇게 쭉 돼 있잖아요. 기존에 뭐 바닥에 이렇게 얇게 해가지고 바닥에 뭐 하드 코팅이 먼저 들어갈 거고, 하드 코팅이 먼저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PET 필름이 들어가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드 코팅을 하죠. 하드 코팅을 하고, 그 다음에 언더 코팅을 한번 더 합니다. 그 다음에 현재 많이 사용되는 게 ITO, 이 기술력을 이용을 한다. 그래서 이게 뭐냐? ITO는 뭐죠? ITO 필름은 자꾸 어려운 거 나간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듣고 요런 게 있구나라고 알고 계세요. 그래서 뭐 원단 필름 쪽이 이제 PET 필름 아까 말씀드렸는데 요쪽이나 뭐 그 유리판 위에 요런 거 위에 이렇게 쌓여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 겹이 겹겹이 돼 있는 거예요. 코팅은 돼 있는 다음에 이 IPO 필름이 인듐이라고 있습니다. 인듐. 예. 인듐이라고 히토류라고 들어보셨죠? 희귀 금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희귀 광물. 인디움하고 이제 주석은 다들 아시죠? 주석하고 해서 이제 뭐 스퍼터링 방식으로 증착시킨 필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유 어려워. 그냥 인디움하고 주석으로 해서 증착시켜서 만든 필름이다. 필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여러분들 스마트폰 터치 패널에 많이 들어가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제 플렉서블 나오고 하면서 이제 뭐 차세대 디스플레이 패널 같은 경우를 이런 소재 같은 경우를 이제 계속 이제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중에 이 인디움이 문제가 되는 게 제가 히토류라는 말을 했었죠. 히토류는 굉장히 희귀한 강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토류 파동이 나오거나 하면은 갑자기 금액이 막 엄청나게 뛸 수도 있고 그래요. 심지어 이 인듐이 제가 조사한 바로는 중국에서만 나와요. 중국에서만 나오고 이게 한정돼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양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더 가격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ITO 필름 역시 비싸다라는 결론이 기본적으로 나오겠죠. 절대 싸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트루는 일단 비싸요. 그리고 뭐 기술력도 숙련된 기술력이 필요한데 이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 갖고는 있는데
사실 이쪽 필름 시장은 이제 일본 쪽 업체들이 좀 더 많이 주도하고 있고 우리나라 업체들도 이제 기술력이 엄청 좋아져서 뭐 LG화학이라든가 뭐 아니면 SKC 뭐 하스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이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국산화 쪽으로도 많이 갔고 이제 참고로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를 왜 얘기를 하느냐? 이 패널을 이제 대체하는 쪽으로 해서 은나노 와이어랑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기술력 중 하나니까 그래핀 쪽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핀 같은 경우는 다른 쪽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하기 때문에 은나노 와이어가 조금 더 빠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뭐 얘기가 나오고는 있어요.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 은나노 와이어 같은 경우는 산업통상부 있죠? 산업통상 자원부에서 이제 국가의 핵심 기술로 지정을 해버렸어요. 핵심 기술로 지정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키우려고 하는 기술이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원익큐브가 말씀하신 대로 여기 보시면은 이 기술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준비 중이라고 하던데 갖고 있을 만한가요? 이게 저도 참 애매한 것 같아요. 테마성으로는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왔어요. 작년에 보면은 테마성으로 막 갑자기 막 튀어오르고 그런단 말이에요. 주봉으로 보시면은 바닥에서부터 많이 올라왔죠. 1583원부터 4400원까지 테마성으로 올라온 거예요. 아직 뭐 뭐 특별한 기술력으로 뭐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춘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지금 거기다 갤럭시 폴드의 원익큐브가 뭐 단독으로 공급한다? 뭐 이런 얘기도 저는 아직 정확하게 못 들었거든요. 향후에 단독으로 공급한다 이것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LG에도 기술력을 갖고 있고요. 은나노 와이어는 효성에도 갖고 있습니다. 효성에서도 정확하게는 효성이 이제 신화인터텍을 인수했죠. 신화인터텍을 기준으로 여기가 갖고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아까 그래핀 얘기인데 그래핀 하면 상보 많이 나오죠. 상보도 이 기술력을 갖고 있고 코스모신 소재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못 들어보셨겠지만 나노픽시스라는 기업도 갖고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상장이래. 이제 10년 이제 만들어진 10년이 안 된 업체인데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었는데 여기 뭐 내부자 간부가 이제 미국에다 막 기술력 팔아넘기고 해가지고 문제가 돼가지고 한때 크게 이슈가 됐었죠. 참 못돼 먹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국내 기업도 아니고 심지어 외국 기업에다 기술 팔아먹고 했었죠. 이거만 봐도 원익큐브 혼자는 아니네요. 그쵸? 지금 보면은 원익큐브 혼자는 아니에요. 얘가 물론 특허 기술이랑 이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 나머지도 뭐 기술력이 없을까요? 나머지도 특허가 없을까요? 이 기업들이? 기술이 있으면은 특허에 대한 기술은 분야별로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일부를 갖고 있을 수는 있죠. 근데 뭐 LG, 뭐 신화인터텍, 상보, 코스모신 소재, 나노픽시스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좋은 기술력을. 그럼 원익큐브만 단독으로 이렇게 엄청나게 수혜를 받고 이 기업만이 뭐 은나노 와이어 쪽으로 해서 가야 되느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은나노 와이어 같은 경우는 뭐 개발하는 회사는 말씀드렸고 요거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폴더블 쪽으로 얘기가 나오는 게 그건 디스플레이가 휘어져야 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플렉서블 쪽 기술이 중요한데 플렉시블 쪽이 중요한데 이쪽이 기존의 ITO 굉장히 비싸고 좋은 기술력이라고는 했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유연해요. 이것도 유연하고 좋은데 더 유연하다. 이 더라고 붙였어요. 안 유연한 게 아니에요. 유연합니다. 더 유연하다. 그리고 저항이 적어요. 저항이 적으니까 더 유연한 거겠죠. 그리고 잘 안 깨져 이게. 강도가 좋아요. 강도가 좋다. 은나노 와이어를 이용하면. 그래서 이런 평면이 아닌 곡면 이제 플렉서블이나 아니면은 폴더블 같은 접히는 이런 거를 이용할 때 뭐 최적화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가 이제 발전하면 문제가 되는 이제 헤이즈 현상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쉽게 설명하면은 여러분들 TV나 모니터에 이제 빛이 들어가잖아요. 뭐 햇빛이나 이런 거 들어가면은 뭐 이제 뿌옇게 변하는 거죠. 햇빛 반사되면은 뿌옇게 변하는 것들 있죠. 요런 현상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건데, 요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됐습니다. 해결이 돼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상장하는 나노픽식스 같은 경우만 해도 엄청 피땀 흘려갖고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어서 이제 뭐 화제가 한번 됐었죠. 그거를 이제 유출해가지고 진짜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분노했던 이제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래요. 원익큐브 단독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보면 저는 이런 핵심 기술, 좋은 기술 좋아요. 원나노 와이어 기술 좋단 말이에요. 앞으로 미래의 성장성은 있겠죠. 당연히 미래에 대한 성장성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당장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당장은 모르겠어요. LG에서 롤러블 나오고 하는 거 이것도 다 은나노 와이어 필름 적용해가지고 이제 가겠죠.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원익큐브가 얼만큼 은나노 와이어로 이제 시장을 점유하고 뭐 갈 수 있을지가 좀 관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과거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선두주자도 아니에요. 아직까지 은나노 와이어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뭐 저는 아직까지 미심쩍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솔직한 심정으로는, 좋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솔직한 심정으로는 아직 미심쩍다. 그래서 원익큐브는 테마 정도로만 봐요. 수급이 들어오고 하면 지금 중요한 구간에는 있어요. 차트상으로는. 그래서 이 종목은 차트로만 본다. 저는 테마로 보고 아직까진 테마다. 나중에 산업화가 되면 그때 뭐 다시 볼 수는 있겠죠. 기업의 가치를 그때 추산할 수는 있겠죠. 근데 아직은 저는 제 개인적으로 보는 거예요. 아직은 테마고 산업화는 조금 기다려야 되지 않겠느냐. 뭐 머지 않았다고는 보는데 조금 기다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나머지 경쟁자들이 있는데 경쟁자들보다 얼만큼 더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는지도 조금 확인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냐. 대량 생산에 대한 공장이나 이런 걸 어느 정도 이제 원익큐브가 갖출 수 있느냐. 물론 기업 자체가 이제 규모가 이제 원익그룹이 이제 규모가 좀 있으니까 뭐 공장이야 뭐 얼마든지 지으면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 해결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은나노와이어는 공부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실체가 탁 잡혀갖고 원익큐브가 뭐 예를 들면 뭐 3년 뒤에 얼마 정도의 은나노와이어로 매출이 나오고 뭐 이런 거를 추산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테마라고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저라면은 이 2,500원 여기 구간을 돌파해야지, 신규로 본다면 여기를 돌파해야지 좀 탄력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요. 뭐 이 구간도 돌파는 해줘야겠죠. 뭐 2,700원에서 2,750원, 2,700원에서 2,750원을 돌파해야 이 구간을 넘어가 줘야지 이제 탄력이 좀 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500원 같은 경우는 이 아래서는 사실 매매하고 싶진 않아요. 추가적인 약세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서 적어도 2,500원은 올라타서 여기를 유지를 해줘야 되고요. 최소한이에요. 이건 최소한 여기는 올라타서 유지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2,700에서 2,750원 요 구간을 돌파하면은 그때 이제 뭐 매매 관점으로만 볼 것 같아요. 매매라는 거는 투기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투기를 하겠다는 뜻이고, 요거를 또 다른 말로 트레이딩이라고 하죠.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제가 투기라고 하면은 굉장히 싫어하시더, 거부감 느끼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근데 여러분들이 투기를 굳이 투자라고 포장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 내가 투기를 하고 있는데 투자라고 포장을 하려고 해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건 인정하자. 내가 지금 투기를 하고 있는지 투자를 하고 있는지 인정할 건 인정하자라는 그런 주의라서, 내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왔다, 매매하려고 들어왔다, 시세 차익 얻으려고 들어간 거잖아요. 그건 투기예요, 투기. 뭔지 아시겠죠? 원익큐브가 아직까지 뭐 말씀하셨듯이 아직 뭐 확정적인 것도 아니고 뭐 개발 단계라는데 어떡하죠? 이게 괜찮은가요? 그러면 일단 확신이 없으신 거잖아요. 예. 무건수행님도 확신이 없으신 거죠. 저는 확신이 없다고 했어요. 저는
저는 아직 이 은나노와이어 쪽에서 어느 정도 나온지 제가 뭐 가치를 산출을 못하겠어요. 이 기업의 기술력에 대한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은나노와이어에 대한 가치는 금의 뭐 7, 8배 된다고 해요. 같은 이제 무게였을 때 금의 7, 8배 된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나노와이어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뭐 높은 이제 뭐 성장성과 가치를 줄 수 있겠죠. 근데 원익큐브가 보유한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얼만큼 통할 것이냐, 세계적으로 얼만큼 경쟁력이 있고 가치를 갖고 있냐, 이거를 제가 추산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를 추산할 수 있어야지. 예를 들면 LG화학 같은 경우 배터리는, LG화학 배터리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봐도 뭐 파나소닉한테도 저는 앞으로 뒤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 기준입니다. 제가 그냥 LG화학 기술력을 좋아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 믿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저는 전 세계에서 뭐 탑그룹의 천재도 있고 탑그룹에 있고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 중 하나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앞으로 전기차 시장의 발전에 따라서 판매량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LG화학의 배터리 기술은 발전을 하겠죠. 근데 원익큐브의 은나노와이어 기술은 잘 모르겠어요. 자꾸 잘 모르겠다고 해서 죄송한데 추산이 안 돼요. 계산이 나와야 되는데 계산이 안 돼요. 그런 거는. 전기차 시장 뭐 1년에 뭐 15%씩 뭐 성장을 한다 뭐 해서 그러면은 계산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 구간에서 이 구간 사이는 나오겠네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는 추산이 안 돼 지금 원익큐브는. 이거를 만약에 좀 더 뭐 원익큐브나 이런 은나노와이어 쪽을 더 많이 알고 계셔가지고 이게 계산이 되시는 분이 있다 댓글 달아주세요. 그러면은 그분 거 제가 이제 객관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뭐 소개를 해드리고 고정을 해드릴게요. 이분이 말씀하신 게 좋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추산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요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2,500원에서 회복이 돼야지만 들어가지, 신규 매수는 그래야 될 것 같고 2,700원에서 2,750원 넘어가야지 이제 추세가 좀 만들어질 것 같다. 요 정도로 보고는 있습니다. 여기를 넘어가면은 이제 손실이 확 줄어서 혹은 뭐 본전이나 수익권에서도 매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은 솔직히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가격적인 메리트 외에는 크게 사고 싶지는 않네요. 이 가격적인 메리트도 그냥 차트 분석상으로 기존에 크게 올라갔다가 한번 밀린 거잖아요. 밀린 다음에 그래도 저점은 잡고 있으니까 요 구간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시세를 줄 수는 있겠다. 반등 정도는 나올 수 있겠다. 이걸 뚫어내면은 추가적인 시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수급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좀 애매해요. 근데 다행인 거는 금요일날 요거는 만들어놨어요. 지금 여기가 워낙 뭐 거래량이 터져갖고 그런데 요거를 이렇게 축소해서 보여드릴게요. 최근 거래량만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거래량이 꽤 커요. 목요일날, 금요일날. 그러니까 여기를 돌파를 못했는데 한번 밀렸다 갈지, 아니면은 바로 이렇게 두드리면서 잠깐 시간 끌던지 바로 갭으로 넘어가서 갈지, 요거는 봐야 되겠죠. 어쨌거나 2,500원 요 구간을 넘어가서 안착이 나오면은 21선 올라타고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려는 시도는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2,700원에서 2,750원 요 구간을 돌파한지 보고, 그러면 한 3,000원 전후까지는 갈 것 같아요. 여기를 넘어가면은. 그리고 나서 거기를 또 돌파한지 또 봐야 돼. 저항이 계속 많아요. 근데 이게 기존에도 폴더블 폰 관련주로 해가지고 은나노와이어 기술로 뭐 이게 핵심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뭐 거의 대장 수준으로 이렇게 막 올라갔잖아요. KH바텍이랑 뭐 원익큐브랑 해서 대장 수준으로 올라갔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추세가 꺾일 때 매도를 하면 되겠죠. 이 경우가 나오는 게 무건수익님께는 가장 좋은 케이스예요. 이게 나오면은 제일 좋게 이쁘게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올지 안 나올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갤럭시 폴드 같은 경우는 그 힌지 부분 같은 경우 흰이죠, 힌지 부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익큐브랑 같이 KH바텍이라는 기업이 이제 뭐 대장으로 간다. 작년에 그랬다고 했죠. KH바텍. 요게 같이 대장으로 갔어요. 작년에 보시면은
엄청나게 올라갔었죠 작년에. 그랬다가 KC바텍이 죽고 그 다음에 원익큐브가 한번 뜬 거죠. 대장으로 1차 가고 원익큐브가 2차로 간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어요? 보시면은 KC바텍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원익큐브가 은나노와이어 기술이 있어요 하고 KC바텍이 갈 때 얘는 죽어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KC바텍이 먼저 대장으로 가서 쉰 다음에 얘가 후발주 대장으로 해서 원익큐브가 이렇게 튀어 올랐다. 얘네 둘이 1차, 2차 대장이 나온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KC바텍 같은 경우는 이제 갤럭시 폴드 뭐 힌지 부분 해결됐다라고 하면 얘는 반등이 나온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 기술력이 워낙 꾸준하게 이제 돼 있어서 이 기업을 내친다거나 그럴 이유는 전혀 없어요. 그냥 야 우리 수정해가지고 내놓자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삼성전자랑 같이 해가지고 지금 잘 개선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경쟁사들 주가 잠깐 봐드릴게요. LG 같은 경우는 LG전자에서도 한다, LG화학에서도 한다, 얘기가 나오는데 LG전자 같은 경우는 올 초에 좀 좋다라고 했고 지금은 약간 횡보하면서 쉬어가는 구간이다. 근데 수급은 나쁘지 않고 그런데 기대감은 있어요. 자동차 전장부터 해서 스마트폰부도 이제 베트남으로 옮기고 여러 가지를 꾀하고 있어요. LG전자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되면은 스마트폰 쪽에 이제 단가 개선이나 이런 쪽이 나온다고 하면은 약간씩이라도 더 좋아질 수는 있겠죠. 가전 쪽이 워낙 잘 나가고 전장 쪽이랑 이런 부분도 워낙 잘 나가고 있으니까 앞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봐도 되고 아니면은 반도체 쪽으로 교체하던지 해도 되고 미래를 준비하면 LG화학 LG전자도 대장이 되긴 어려우니까 LG화학 쪽으로 해가지고 아예 좀 오래 기다리겠다 이런 전략도 나올 수는 있겠죠. 그리고 아까 효성그룹의 신화인터텍 말씀드렸어요. 신화인터텍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렇게 엄청나게 이슈가 되면서 올라왔는데 이거는 지금 못 건드리죠. 만약에 횡보하다 그냥 올라가더라도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2,300원 요 구간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 구간만 크게 이탈 안 하면은 보유자분들은 조금 더 봐야겠죠. 이미 수익이 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고 신규 매수는 아닌 것 같아요. 트레이딩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2,300원 전후에서 트레이딩 해볼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거를 이제 트레이딩 하세요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정도. 왜냐하면 혹시나 여기서 시세가 끝나버렸다고 하면은 그럴 가능성은 좀 낮아 보여요. 차트는 이쁘게 만들었어요. 대신 옆으로 조금 쉬다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만약에 꺾이면 이거 2,000원까지만 가도 20% 지금 가격에서 보면 20%는 그냥 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매매하기는 사실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상보 같은 경우는 그래핀하고 요건 그래핀 쪽으로 해서 관련돼서 올라갔죠. 최근에 국일제지 쪽 해서 자회사가 이제 애플이랑 연관되고 해가지고 그래핀 관련주들이 이렇게 한번 뛰었는데 상보가 그래핀 관련 기술을 갖고 있다라는 거는 기존부터 언급을 드렸었어요. 한 3년 전부터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한번 올라갔는데 요 상보 같은 경우도 관련주로 볼 수 있다. 이것도 지금 이렇게 조정받고 있는데 차라리 이런 종목이 신규 접근은 좀 더 쉬워 보이긴 하네요. 수급도 들어와 있고 이슈도 있으니까. 그리고 코스모신 소재 이놈이 조금 바닥권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데 얘는 여러 가지로 미래 성장력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소재 쪽으로 해가지고는 신소재 쪽으로 해서는 좋은 것 같아요. 당장 수급이 안 들어와서 그런 거지. 그래서 참고로 알고만 계세요. 저는 굉장히 선호하는 종목이다 라고 기존부터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원익큐브는 아까 말씀 차트 정도로만 매매하고 아직까지는 저는 미지수 물음표인 것 같아요. 요 정도까지.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접근하시는 게 나은 것 같고 보유하고 계시면은 솔직히 이게 여러분들 종목 진단하시는 분들도 잘 아셔야 되는 게 제가 이거를 무작정 희망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왜냐면 케바케예요. 진짜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올라가면은 좋은데 안 올라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좋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잘 됐을 경우 2,500원 올라가고 2,700원에서 750원 여기를 돌파해서 잘 되면은 3,000원 대 초반 정도까지는 가능성이 있고 이걸 넘어가면은 더욱더 좋은
과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라고 최상의 시나리오는 말씀드리는데 뭐 안 되면 여기 한 2,700원 부근에서 맞고 또 밀려서 뭐 우왕좌왕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종목이. 예, 최악의 경우에는 그거까지 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정도까지 밀린 종목은 3,400원에 매수를 해가지고 지금 뭐 2,400원까지 이렇게까지 밀린 종목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저희도 답을 내드릴 수가 없어요. 얼마나 기다려야지 본전 갈 걸. 왜 본전을 기다려요? 저는 본전 안 기다려요. 손실난 종목. 요건 참고로 알고 계세요. 저는 손실난 종목을 굳이 본전까지 안 기다려요. 그 기업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이 있다. 그럼 가능하겠죠. 확고한 믿음이 있는 그리고 실체가 있는 종목이다라면은 원익큐브가 실체가 없는 종목까지는 아니에요. 말씀드렸듯이 원래 화학 쪽에 뭐 소재 쪽하고 이제 건자재 쪽으로는 기본기는 있는 그런 기업이기는 합니다. 근데 은나노와이오 쪽으로 아직 제가 실체를 못 찾았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체를 찾으신 분 있으면은 올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소개해드릴 테니까. 근데 저는 아직 못 찾았어요. 저는 아직 못 찾았고 이 기업이 그렇다고 지금 뭐 기존 사업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막 성장을 하고 있고 이런 것도 아니죠. 보시면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부채가 100%인데 유보율도 300% 그러면은 굳이 이렇게 뭐 기업 그래도 이제 기업이 원익그룹이니까 뭐 기업 자체는 이제 좀 탄탄할 수 있어도 기술력도 있고 이제 연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기업 자체는 크게 걱정은 안 하는데 뭐 사실 이 원익큐브 자체가 지금 현재는 썩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은나노와이어도 말씀하셨듯이 아직까지는 뭐 매출이 앞으로 얼만큼 나온다 이게 잡혀 있는 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뭐 잘 모르겠다. 저는 잘 모르겠다. 저는 약간 좀 부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요거는 경계감을 갖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기존에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뭐 신사업을 합니다 해서 뭐 이거는 새로 나오는 거 아주 좋아요 했던 부분들 망가지는 거 수두룩 하잖아요. 대표적으로 2015년에 죄송합니다. 2015년에 진짜 너도 나도 기업들에서 뭐 자회사든 아니면 부업이든 해서 화장품 진출하죠. 너도 나도 진출했잖아요. 화장품 분야. 중국에서 우리나라 막 엄청나게 관광 오고 해서 어떻게 됐어요? 메르스, 중국 공안, 사드 보복, 사드 배치, 사드 보복 이거 이어지면서 중국 관광객 아예 뭐 밝게 끊기면서 이 화장품 산업 진출한 기업들 진짜 소수 빼고는 다 말아먹은 기업들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기대감을 갖고 갔어도 얼만큼 시장에서 선점을 물론 잘된 기업도 있죠. 그래서 잘된 기업으로 남느냐 아니면은 그냥 기술력만 갖고 있던 기업으로 남느냐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감을 갖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신사업은 경계감을 갖는 게 당연하다. 뭐 2차 전지 배터리 산업에서 우리나라가 뭐 2009년, 2008, 9년 이때 각광 받을 때 2009년에 엄청나게 좋았다라고 했죠. 이때까지는 테마다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LG화학 같은 경우 뭐 수주가 꾸준히 나오잖아요. 미국, 유럽에 뭐 LG화학 배터리 쓰겠다고 난리 났었잖아요, 그때. 그 뒤에 이어서 삼성 SDI 나온 거고. 그래갖고 그때 SK에너지가 우리도 진출한다 해가지고 우리도 기술력 있다 이래가지고 나왔는데 그때는 좀 많이 약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SK이노베이션으로 이제 사명 변경하고 이제 회사도 합병하고 하면서 덩치 키우면서 이제 점점 더 지금까지 기술력이 올라와서 SK이노베이션이 정말 많이 따라왔죠. 지금은 이제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리고 전기차는 앞으로 산업이 된다. 이렇게 되면은 좋아지는 게 확실한데 아직까지 은나노와이어의 원익큐브 경계감을 갖고 보는 게 맞다. 나머지 기업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LG 계열 쪽이든 저 효성 계열 쪽이든 상보든 코스모 신소재건 뭐 나노픽스가 됐던 다 경계감을 좀 아직은 갖고 있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상식적인 매매만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반등시 매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본전 이런 거보다는 반등시 매도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인정해야 된다 뭐 이런 교육 강의 해드리면서
마인드 특강 해드리면서 계속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은 최악의 경우를 이제 본전 오면 매도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절대 안 된다 이거. 차라리 원익큐브가 이렇게 막 날아가면은 이거를 아쉬워하지 않을 자신 있으면 저는 아쉽지 않아요. 저는 제가 손절한 종목이 날아가도 아쉽지 않고요. 말씀하신 요런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본전 위쪽에서만 정리해도 다행이다라고 했던 종목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만약에 정말로 그렇게 했을 때 날아가도 저는 아쉽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 종목을 정리하고 제가 생각하는 더 좋은 종목으로 이동할 수 있는 현금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아쉽지 않은 이런 마인드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면은 반등 시에 조금 비중을 줄이면서 보시는 것도 뭐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비중이 10%라는 거. 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간다면 요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엄청나게 비중을 실을 수 있는 종목이 아니에요. 제 기준에서는. 그러니까 만약에 2,500원을 회복해서 이탈하지 않고 유지를 잘해준다라면은 요 구간에서 한 5% 정도만 늘려가지고 요거를 한 2,750원 저는 2,700원에서 2,750원 요 구간에서 한번 매도를 5%만 요 구간에서 매도하면은 단가가 좀 많이 낮아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위쪽으로 올라갈 때 손절하기 편하겠죠. 만약에 여기를 올라타서 넘어가서 반등이 나온다면은 손절하기도 편하겠죠. 만약에 급등이 나왔다 그러면은 잘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 수익권이든 꺾일 때 잘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 요 정도 전략이 딱 맞는 것 같아요. 한 5% 정도 아시겠죠? 그래서 좀 말이 좀 길어진 것도 있는데 조금 저는 경계감 있다라는 거를 좀 돌려서 경계감 있다라는 걸 최대한 기분이 덜 나쁘시게 좀 돌려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한 방은 있어요 대신. 그러니까 테마주지. 테마주는 언제나 한 방 노리고 들어가잖아요. 한 방은 있어요. 그냥 매매 자체를 너무 높은 가격에서 했다라는 걸 인정을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매매를 하셨는데 보시면은 기존에 저항받던 구간들이잖아요. 여기는 오히려 매도해야 되는 구간이 매수해야 되는 구간이 아니에요. 긴장감을 갖고 경계를 해야 되는 3,400원 구간이지 여기가 매수 구간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매수 타이밍이 잘못됐으니까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매수 타이밍이 잘못돼도 종목이 날아가면은 성공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성공은 오히려 나한테 잘못된 습관만 길들여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두 번 잘못해서 이렇게 또 똑같은 실수를 반복했네 하고 개선을 해나가면 가장 좋은 건데 그 개선 과정 중에 특정 종목은 그냥 날라갔고 이 방법이 틀리지 않았네라고 그냥 나를 스스로 믿게 만든단 말이에요. 스스로를 내가 틀린 게 아니었네. 이 종목은 가잖아. 안 간 종목이 나쁜 거야. 이렇게 인식을 갖게 된다고 사람들이. 근데 이걸 고치셔야 돼요. 매매하는 타이밍이나 이런 거를 고치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특정한 매매 기법 때문에 이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었다라고 하시면은 손절 기법도 있으셨을 텐데 손절 기법을 안 지키신 거죠. 그러면 손절에 대한 걸 고치셔야 돼요. 만약에 매수가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시면은 제 기준에서는 그렇게 썩 좋은 매수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갖고 계신 무건성님께서 갖고 계신 매수 방법에는 이게 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정말로 수익을 많이 내실 수도 있잖아요. 이 종목만 특별히 물린 거고. 그럴 경우에는 매수가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손절을 못한 거를 고치시면 돼요. 아시겠죠? 저라면은 제 기준에서는 일단 매수를 고쳐야 돼요. 손절도 고쳐야 되고 두 가지 다 고쳐야 돼요. 이거는 저한테는 원칙과 기준이 없는 매매인데 만약에 원칙이 있는 매수였다라고 하면은 손절의 기준만 잘 세우시면은 앞으로 성공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주식시장은 누구나 워렌 버핏도 손절한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손절하고 워렌 버핏도 손절하고 다 손절을 해요. 아예 없을 수는 없어요. 모든 전 종목이 수익일 수는 없어요.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미친놈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갖고 뭐 약간 해서 자기가 뭐 90몇 %의 뭐 성공률을 보인다 이런 사람들도 많죠. 그래요. 차라리 그럼 계좌를 까시던가 계좌를 오픈하시던가 그러면은 그럼 간단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뭐 항상 말씀드려 증권사에 제 관심 종목 다 들어가 있죠.
증권사에 등록돼 있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보시면 되죠. 여기 가서 보시면은 여기 제 홈에 가면은 여기 생성된 재생 목록에 요 공지사항 있죠. 요거 그냥 클릭하시면은 나옵니다. 제 거 볼 수 있는 방법이 보시면 되잖아요. 저는 아예 공개를 해드리고 있잖아요. 저거 원래 유료 서비스인데 제가 회사랑 한판 붙어갖고 이겼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뭐 큰 돈 넣어놓지 말라고 했어요. 그거는 이제 영상 보시면 될 것 같고, 인정할 수 있는 자세 이거 다시 한번 보세요. 인정할 수 있는 자세 보시고 원칙과 기준 이것도 다시 한번 보시고 강의를 좀 보세요. 원칙과 기준을 조금 지킬 수 있는 매매를 하시면은 우건수 형님도 앞으로는 충분히 좋은 매매로 그리고 좋은 투자로 성공 투자를 하실 수가 있어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누구에게나 길은 열려 있어요. 근데 내가 잘못돼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습관에 대해서 인정하고 고치는 날이 온다면은 누구나 성공 투자의 길이 열려 있다. 주식시장은. 요거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이 인정을 안 하면은 인정을 안 하고 원칙과 기준이 제대로 잡혀 있지 않은데 이거를 이거를 잡지 못하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운에 맡기는 상황이라서 그거는 강원랜드 확률하고 비슷해요. 그러면 뭐하러 이렇게 손실 보는 종목들 있고 해서 그 주식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 차라리 강원랜드 가서 즐기시던지 아니면은 로또 같은 걸 사가지고 일주일 동안 희망이라도 갖고 계시던지 하는 게 낫지. 굳이 주식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거를 못 고치시는 분들은. 저는 그렇습니다. 뭐 여러분 주식하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못 고치시는 분들은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저는 제 주변 사람들한테 주식하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면은 제 주변 사람들 성향을 아는데 이 사람들은 하면은 인정 안 하고 원칙과 기준도 없이 투기적으로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인 인식들이 그렇게 많이 잡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실제로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 저보다 이제 뭐 좀 형님들 있잖아요. 이제 큰 형님들 같은 경우에도 야 그 한 달에 5만 원씩 넣으면은 1억 만드는데 얼마나 걸리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한 달에 5만 원씩 넣어서 몇 년 안에 1억 되냐? 안 된다고. 직접 하시라고 그래요, 제가. 투기도 정도껏 해야지. 이거는 뭐 물론 농담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진담은 아니겠죠, 당연히. 친하니까 얘기하는 건데 투기도 정도껏 해야지. 이런 식으로는 어렵다. 내가 무리를 해서 매매를 하면 안 돼요, 절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원칙과 기준 잘 세우시고 반등 시에 좀 정리를 조금 비중을 좀 줄여가면서 하면 좋을 것 같고 비중이 적으니까 2,500원 올라와서 안착하는 게 정확하게 확인되면은 한 5%만 늘려서 요거를 2,700원 위쪽 전후에서 한번 5%만 정리하고 기존 물량만 가지고 고민을 하시면은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단가가 낮아지고 하니까. 아시겠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잔소리가 너무 길어졌는데 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 혹은 은나노와이어 관심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통해서 이제 뭐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조금 세게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기술력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나노와이어는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돼 있습니다. 핵심 기술로 지정돼 있다. 그래서 충분히 앞으로도 더 발전할 거고 기대감은 있어요. 근데 원익큐브가 어디까지 해줄 수 있느냐, 다른 기업보다 경쟁력이 얼만큼 강화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가르침을 내려주실 분이 있다 그러면은 댓글로 자세히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두 마디만 툭 던지시면은 안 돼요. 자세히 정확하게 팩트를 근거를 적어주셔야 근거를. 그래서 적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은 좌측 하단에 있는 좋아요 버튼 있죠? 요거 눌러주시고 우측에 있는 구독과 알람 그리고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